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데이터 기반의 실차주행 검증 시연 세션을 맡게 된 슈어소프트테크 에이다스 검증기술팀 팀장 조민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전에 진행했던 두 번의 웨비나와 좀 다르게 이론적인 부분 말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에이다스 기능에 대한 실차 주행 검증을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데모 시연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에이다스의 데이터 기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실차 주행 검증 시연을 보여드리고 Q&A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에이다스의 데이터 기반 평가 방법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전에 두 차례 진행했던 웨비나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슈어소프트테크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현재 자율주행과 에이다스 기능의 검증의 현황이 실차 주행 검증과 시뮬레이션 주행 검증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주행 중 차량의 상태를 운전자나 검증자가 직접 관찰하고 문제 발생 여부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일한 시나리오의 반복 재현이 필수적입니다. 한 번의 시나리오 반복에서 문제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차량이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함을 내지 않는 이상 결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함을 인지하더라도 원인을 분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이다스 인스펙터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에이다스 기능의 데이터 기반 평가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차 주행과 시뮬레이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후 분석하자라는 접근법이고요. 이는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 발생 구간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게 되고요. 단일 시나리오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재현이 됐던 시나리오를 해서 정말 결함이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결함들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탐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함이 발생한 구간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함이 나왔다라고 데이터 기반의 원인 분석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에이다스 인스펙터의 검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장치를 장착해요. 시뮬레이션 검증에서는 시뮬레이터에 장착이 될 거고 실차 검증에 있어서는 실차에 장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차나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영상 시연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문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 특정 구간, 이 구간을 나중에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싶다 할 때 현재 시점을 기록하는 기능까지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수집했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결함을 자동으로 탐색하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검증 결과들을 기록하고 리포팅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검증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이 4가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데이터 기반의 실차 주행 검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동영상과 데모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장치를 장착하고 실차 주행 시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차 데이터 수집 데모 영상을 좀 보면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 박스라는 것들이 설치가 돼요. 이거는 차량의 외부 신호, 저희 차량 내부에 들어가 있는 센서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고가의 센서들을, 고사양의 센서들을 장착을 해서
레퍼런스 데이터로 검증할 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센서들을 모아둔 그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이제 차량 내부에 있는 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수집 PC, 그 장치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것들을 좀 쉽게 장착하고 주행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 박스를 차량 지붕의 가운데에 위치시키고요. 저희 전차종에 쉽게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석션컵을 이용한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션컵으로 1차 고정을 하고 혹시 모를 충격에 의해서 석션컵이 떨어졌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벨트를 이용한 2차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 전원과 데이터 케이블을 센서 박스의 그 홈에 맞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그 반대편의 전원 케이블과 데이터 케이블을 차량 내부에 실리는 수집 PC에 각 홈에 맞게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센서 박스 PC 전원은 다음에서 보이시듯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그 퓨즈 박스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이러면 하드웨어적인 설치는 간편하게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시동을 켜고 수집 전원 PC의 전원을 켜게 되면은 윈도우가 부팅되면서 자동으로 수집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필요한 그 장치들의 설정들을 진행한 후에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주행 테스트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이제 결함의 의심 구간이 감지가 되거나 지금 시점의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기에서 면밀하게 보고 싶다 할 때 그 시점을 기록하는 기능이 있고요. 터치 한 번으로 그 시점들을 기록할 수 있고, 설치된 후에 주행하는 외관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 중에 이제 차량 시동을 오프하게 되면 수집 데이터를 자동으로 좀 정상적으로 저장을 하고 PC 전원까지 자동 종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차의 주행 데이터들의 수집, 그리고 수집기 장착부터 수집까지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고요. 그 후로 잠시 이 영상 센서박스 PC 쪽을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뚜껑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제 SSD고 렉 케이스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차량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쉽게 이렇게 열어서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빼와가지고 그 USB로 PC에 연결을 해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됩니다. 연구실 레벨에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이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 분석기 소프트웨어를 킨 화면이고요.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서 진행이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그 분석 프로젝트가 저장될 워크스페이스 경로와 수집한 데이터의 경로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링크해서 분석할지 로컬로 분석해서 복사할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명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차종이 어떤 거고, 목적이 어떤 거고, 검증 팀을 입력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 채널, 그 캔 채널에 대한 그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다들 아시겠지만 캔은 암호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독하기 위한 DBC 파일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수집한 채널들 리스트로 보여주고 그 각 채널에 맞는 DBC 파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an에 맞는 pcan DBC, 데모 DBC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DBC에 정의되어 있는 메시지와 시그널 리스트가 뿌려지게 되고요. 분석을 원하는 신호들만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생성 이후에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좀
번거로운 작업을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또 하는 게 되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해 놓은 이 설정 값들을 저장하고 가져오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an, ccan, dbc를 설정을 했고 거기에 있는 시그널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서 박스로부터 차체 프레임까지의 거리를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레퍼런스 데이터로 전방향에 있는 차량 그 객체의 이제 거리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 센서 박스로부터 그 상대방 거리까지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에 필요할 때는 충돌은 사실 차량의 프레임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 프레임으로부터의 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거를 위해서 이만큼의 거리를 빼주기 위해서 그 센서 박스와 차까지의 그 거리를 미터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의 설정을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카메라 라이다 퓨전은 저희가 수집한 VR 카메라의 그 개수대로 리스트가 생기고 여기 라이다 콤보에는 라이다 센서의 개수마다 리스트가 생기는데 정중앙에 있는 두 개 그리고 즉 센서 퓨전을 할 대상들을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설정이 끝나고 확인을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영상 데이터, 신호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분석을 위해서 사용할 필터, 그리고 저희 수집할 때 현재 시점 기록했던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여기 북마크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위에는 타임라인 뷰, 그리고 아래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 뷰들, 그리고 우측에는 이 마크, 저희 검증 결과를 기록하는 마크 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시각화 해주시면 돼요. 비디오는 비디오 뷰 선택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뷰에 버튼들이 활성화가 되겠죠. 버튼을 누르거나 드래그 앤 드롭해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대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호 데이터 같은 경우는 GPS와 pcan, ccan 이렇게 캔 신호들이 있겠죠. 얘네들도 원하는 뷰에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 원하는 아이템을 추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리스트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를 좀 쉽게 찾기 위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신호들을 찾아서 바로 추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있는 이 데이터 뷰들은 추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그래프, GPS 뷰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원하는 뷰를 만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도킹이라고 하죠. 플로팅이나 도킹해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신호들을 추가해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현재 타임라인 기준으로 이 시점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동기화돼서 시각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행 상황이었고 그때 라이다 데이터는 어땠고 그때의 차량 신호 값들은 어땠고 이 위치에서 주행하고 있었다 라는 것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 뷰마다 하나씩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 먼저 VR 카메라 뷰입니다. 당연히 영상 패닝과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이쪽은 라이다 데이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여주기 위한 뷰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뷰도 확대, 축소, 패닝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패닝을 할 수 있는 뷰들은 이 시야각을 동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돌아가는 쪽과 그 동일한 시야각을 가질 수 있게 돌아가는 기능이 있고요. 이 연결이 돼 있는 뷰들끼리만 동작이 되게 됩니다. 다음 그래프 뷰인데요. 좀 변동이 많은 값을 가진 그래프를 추가해서 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당연히 확대 축소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점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타임라인 움직이거나 원하는 그래프만 시각화를 하거나 이 범례를 끄고 크거나 여기 있는 이 트랙볼이라고 하는 지금 값들이 나타나는 요것도 뭐 끄고 크거나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각 X축과 Y축에 대한 설정도 이 설정에 가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 스케일로 Y축이 결정이 되고요. 이것들을 다 해제해서 최소값, 최대값을 XYZ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직축을 별개로 쓸 것인가, 동일한 축이 감지됐을 때 하나의 축을 같이 쓸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거 예를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면 5개를 체크 해제하고 하게 되면 각 시그널마다 축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근데 다 모두 같은 축인데 그래프를 좀 편하게 보고 싶다 했을 때 동일한 축일 때 하나의 축으로 사용한다 하면은 하나의 축을 5개의 데이터가 같이 나눠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랜덤하게 모두 전체의 색깔을 설정하게끔 좀 눈에 잘 띄게 구분이 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GPS 뷰는 뭐 간단합니다. 저희 전 세계 지도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도로에서 어떻게 주행했는지 주행 경로를 표시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반대로 이 위치로 이동하는 기능도 편의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날 때 어떤 데이터 있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특정 시점의 데이터와 지금 주행 상황 같은 것들을 쉽게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했으면 사용자가 이거를 다 재생해보고 결함이 이때 이렇게 동작했어야 되는데 안 됐다,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필터라는 개념, 그리고 현재 시점 기록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수집할 때 저희가 현재 시점을 기록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디폴트 트리거라는 거를 선택하게 되면 그 시점에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그 기록을 했던 시점으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으로 가서 이때 주행 상황은 어땠고 실제 그때 데이터는 어땠구나 라는 거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된 결과고, 이거 말고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필터가 되겠죠.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터는 기본적으로 값을 비교하는 조건과 스크립트 조건, 두 가지의 타입의 조건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크립트 값 비교 조건을 한번 보여드리면, 원하는 채널, 메시지, 신호를 선택해서 이 신호의 값이 어떤 구간을 찾아달라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일일이 어떤 메시지 안에 어떤 신호가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호 이름 기반으로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차량 내부에서 전방의 객체가 200m 밖에 있다, 없다고 판단하는 값이 되겠는데 전방에 차량이 없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 센서 박스로 제공하고 있는 레퍼런스 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는 객체는 전방에 존재한다 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스크립트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크립트 조건은 위에처럼 간단히 어떤 값의 비교 뿐만이 아니라 값을 연산을 하거나 그 두 개의 값을 비교하거나 하는 좀 더 세밀한 조건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신호의 값만 비교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집한 캔 데이터 혹은 여기 레퍼런스 데이터를 변수로 만들어서 파이썬 스크립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오브젝트 디텍션 후 센서 퓨전에서 만들어낸 거리 데이터들 중에 전방의 객체 거리를 하나 가지고 와서 distance라는 변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distance가 20m 이내에 있으면 true를 뱉는 이런 스크립트 조건을 정의를 하고요. 스크립트 조건의 이름을 만들고 이게 정말 사용 가능한 조건인지 테스트 인터프리터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확인을 하면 이 스크립트 조건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 이름과 검색하는 구간, 그 일정 구간만 검색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필터에 아이템이 생기고 자동으로 이렇게 검색 프로그레스가 올라가죠. 검색이 수행됩니다. 검색이 수행되다가 이렇게 결과들이 찾아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필터 결과로 이동하는 기능을 통해서 찾아진 부분을 가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것이 원인이었는지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객체 인식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전방 19.3m의 차량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차량의 데이터에서는 오브젝트 디스턴스가 204.6 이거는 전방에 차량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판단하고 있는 딱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구간으로 확대를 해보면 보면은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전방 차량을 잘 잡고 있다가 좀 뒤로 가서 좀 잘 잡고 있다가 못 잡게 되는 구간이 어떻게 됐는지 재생을 통해서 한번 보죠. 쭉 잡고 있다가 차선을 변경합니다. 이때 이 핸들의 값을 좀 활용을 해서 전방의 객체의 존재 유무를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복잡한 지금 조건들을 사용해서 검색을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찾아서 이런 구간이 찾아졌습니다. 그럼 이거를 쭉 재생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는 그 검증 결과를 기록을 해야겠죠. 이거를 마크와 에러 포인트라는 걸 가지고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크는 이 구간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매개체고요. 이렇게 마크를 생성하고 구간을 설정한 다음에 마크 이름, 마크 설명 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심각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우측 마크 리스트에 이렇게 아이템이 생기게 되고요. 이 마크 내부에서 특정 포인트에 대한 추가 설명을 또 에러 포인트라는 것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거나 여기에 피켄에 뭐 어떤 메시지의 시그널이 잘못됐다 라는 검증의 결과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낸 마크로 뭐 이동을 하거나 에러 포인트 위치로 이동하거나 하는 부가 기능까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크들이 쌓이면 결국 이것들을 레포트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 놓은 프로젝트를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검증 결과들을 기록을 해놓은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면은, 네, 아까 보여드린 마크들과 에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마크리스트 뷰에서는 원하는 심각도, 원하는 심각도의 아이템만 보거나, 정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이걸로 이제 리포트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는 보고서 생성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렬, 그리고 엑셀과 PDF 형태를 제공을 합니다. 그 이름은 현재 이 리포트를 만들게 된 일정과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수정할 수가 있고요. 저장 경로를 설정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보고서의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리포트가 모두 생성이 완료되면은 저장 경로를 열게끔 도와주고요. 지금 PDF로 만들어진 두 개의 보고서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프로젝트 이름과 설명, 그리고 시간은 녹화 일정은 언제 녹화된 거다라는 것들,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녹화됐다, 그리고 기록한 이슈의 심각도별로 마크와 에러 포인트는 몇 개고 이런 비율이 있다라고 서머리하는 보고서 하나랑,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마크와 에러 포인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리포트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다스 인스펙터를 활용해서 실차 주행 시험은 어떻게 하고, 그때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하고, 그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서 객관적으로 결함을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 세션은 추후 저희 슈어소프트테크 유튜브 페이지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